뉴욕 증시 큰 폭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효과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사상 처음으로 39,000선도 넘었습니다. S&P 500도 또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습니다. 나스닥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6,000선을 넘었습니다. 나스닥 역대 최고치까지 1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핀비즈맵 바로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저희 어제 장 마감 직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전해드릴 때는 장 외에서 폭등 중이었죠. 어젯밤에 뉴욕 증시가 개장하고 난 뒤에 더 이상 형광색으로 초록초록 될 수 없을 만큼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무려 16.4%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16.4%. 엔비디아 같은 덩치의 시총이요. 그야말로 세계의 돈이 밀려드는 듯한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한 하루였습니다. 이틀간 조정을 받으면서 시총 5위로 다시 밀렸던 엔비디아. 단숨에 아마존과 알파벳을 밀어내면서 시총 2조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시가총액 상승 수준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불어난 시가총액이 넷플릭스의 전체 시총과 맞먹습니다. 엔비디아의 어제 아침 실적 발표는 AI 시대가 정말로 개막했다라고 하는 신고식을 치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엔비디아를 뒤따르고 싶어하는 반도체 종목들 모두 상승했습니다. 종목판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그나마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로선 거의 유일하게 거론되는 회사 AMD의 주가도 보시는 것처럼 10% 넘게 11% 가까이 폭등했고요. 모멘텀을 잃고 꺼져가던 AI 테마주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는 다시 30% 폭등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 ASML도 4%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2007년 이후 아이폰 모먼트 같은 비약적인 생산성의 향상,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흥분에 어제는 모두 함께 흥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장만이 아니었죠.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 결국 34년 전의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1989년 12월 29일 이후에 다시 도달하지 못했던 지수 38,915를 결국 깨고 어제 39,000선을 돌파하면서 39,098.68로 장을 마쳤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저희 모닝라이브에서도 몇 번 짚어드렸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날이 마침 어제가 될 수 있었던 건 역시 엔비디아의 영향이 컸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나 어드반테스트 같은 일본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엔비디아 훈풍에 폭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일부에선 나타나긴 했습니다.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5% 넘게 급등하면서 15만 6,500원으로 장을 마쳤죠. 사실 AI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꼽히는 우리 코스닥 기업들 중에는 15에서 20% 넘게 폭등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현대로 엔비디아가 세계 시장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삼성전자는 0.1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100원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어제 엔비디아가 세상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동안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다가올 대형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공개 행사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사의 최첨단 반도체를 인텔에 맡겨서 생산하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인텔 CEO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이제 실리콘은 실리콘밸리로 돌아와야 한다. 반도체는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파운드리는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말하자면 주문 제작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고요. 제조는 타이완의 TSMC나 한국 삼성전자에 맡깁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부도 진작부터 있었지만 사실 파운드리 시장은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상 TSMC가 다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추격하고 있는 시장인데 인텔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던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1.8나노 반도체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에 어제 노골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인텔에는 삼성전자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라는 막강한 아군, 미국 회사라는 엄청난 프리미엄입니다. 인텔의 이 행사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죠. 중국 잡는 사자로 우리에겐 유명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화상으로 참석해서 노골적으로 미국에서 다 해먹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무드를 노출했습니다.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은 아예 참석을 했고요. 하이라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역시 화상으로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MS가 자신들의 차세대 반도체, 결국 AI 반도체의 제조를 파운드리를 인텔에 맡기겠다고 약속하는 화상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엔비디아 파운드리 중에 하나이자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반도체,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어제 같은 날도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오르기에는 이렇게 숨막히게 시작되고 있는 AI 패권 다툼에서 또 하나의 골치 아픈 변수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이런 소식들은 점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저희 모닝라이브에서 계속해서 면밀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판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세상은 결국 AI, 신기술, 그리고 우주로의 확장이 화두입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즈라는 종목이 네, 보시는 것처럼 간밤에는 살짝 하락했지만요. 오늘 이 기업이 개발한 탐사선이 달 표면 착륙을 시도합니다. 이 회사는 달 표면 착륙 시도를 앞두고 지난 1월 4일 이후 351%가량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기술주들이 다 올랐지만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 업체들에는 오히려 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종목판으로 가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상단의 리비안 무려 25% 넘게 폭락했습니다. 리비안의 올해 생산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실적 발표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보시다시피 크게 빠졌습니다. 저희 종목판에서는 지금 리비안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루시드도 마찬가지로 주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다시 말하자면 테슬라 같은 1위 업체에게는 그야말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간밤에 1.3%가량 상승했습니다. 금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보면요. 금리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는 네,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미 국채 2년물 금리, 기준금리 상황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이제 4.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도 일부 짚어드렸지만요. 사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는 그렇게 빨리 시작될 것 같진 않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대체로 6월로 모이고 있지만 어쨌든 기존의 시장에서 크게 불거졌던 최대 6번까지의 금리 인하, 조기 인하 여기에 대한 기대는 말끔히 사라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테마 장세가 지금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주가는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유가로 가보시겠습니다. 간밤 유가 상황 보면요. 유가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원유 재고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봐서는 하락할 법한 날이기도 했지만 중동 상황의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이처럼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렌트유 0.61% 오르면서 83.54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계속해서 80달러 선 밑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9% 오르면서 78.6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